경호일주 이야기입니다. 정관일주죠? 일단 좋다입니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관계 중심인 공동체, 조직생활, 그런 면에서 사회화가 잘 된 사람입니다. 그게 정관이잖아요. 정관은 그런 거잖아요. 예의 바르고 법 잘 지키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사회생활에서 거슬릴 게 별로 없는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정관 이러면은 남편복, 직장복 일단 좋다고 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복이죠. 경호를 설명하기 전에 경금의 모습부터 볼게요. 경금을 보면요, 얼핏 드는 생각이 진중하고 묵직하다입니다. 만약에 까불까불하는 가벼운 경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경금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경금은 경금이에요. 여러분도 경금을 만나면 그런 느낌 가지시죠? 일단 나 경금의 일생을 보겠습니다.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속에서 경금은 나는 가을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열매고 내가 결실이야. 경금은요, 목화, 여름, 봄 이런 것처럼 가볍고 명랑하기만 하고 보들보들하고 그런 성분이 아니에요. 버들가지 같이 솜사탕 같고 그러지 않죠? 경금은요, 무거운 금 원석이잖아요. 둔탁하죠. 경금이 열매라고 했잖아요. 경금의 출발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을목의 새싹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을목이 새싹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죠. 태양계에서 을목의 작은 싹이 자라서 그리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은 을목의 모습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을목 새싹의 최종 목표가 경금으로 열매를 맺는 이치 같은 거죠. 가을의 수확물 같은, 농사를 지어서 과실을 얻는 과정 같은. 그 식물이 자라서 꽃도 피고 그리고 나중에는 단단한 열매, 그 열매가요 경금이죠. 그 열매 속에는요 신금의 씨앗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경금이 익어서 땅에 떨어져서요 신금의 씨앗을 땅속에 남기면 그 씨앗이 다시 을목으로 싹으로 나고요. 그리고 꽃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맺고 그런 입장에서 경금의 입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경금 열매의 12운성적인 모습은 이렇답니다. 인묘진, 봄이잖아요. 아직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묘진 그 구간은요. 절태양이에요. 경금이 힘이 약해요. 그죠? 아직 을목의 싹이 자라나고 있죠. 그리고 사오미, 여름이 되면은 을목이 막 자라나잖아요. 무성하게. 그 여름 동안에. 그리고 신유술에 열매를 맺죠. 그 을목이.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되고요. 그리고 해자축은 그 씨앗을 보관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호는 경금이 일단 따뜻한 여름에 있잖아요. 을목이 지금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꽃이 피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 꽃이 피어서 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봄에는 아직 열매가 없죠? 경금은 숙살직이라고 해요. 열매가 되게 탁탁해가지고 고집스럽고 난폭하고 강압적이고 이런 게 경금이잖아요. 근데 여름에 경호는 아직 단단한 열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살지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사오미는 12운성으로 장생, 목욕, 관대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경금은요, 경금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렇게 엄청나지 않은 시기예요. 경호는 그래서 고집이라든지 독단성이라든지 그런 거 없죠? 별로 없어요. 오히려 사교적이고 친절하죠. 사람 좋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경금이 시간이 지나서 신유술 이렇게 가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꽃이 지고 경금의 열매가 그 본질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가을의 열매니까 그냥 경금에 딱딱한 숙살지기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걸록, 제왕. 가을의 경금인 경신은 되게 딱딱하잖아요. 안 익었어요. 땡감 같아요. 그 6월에 익죠? 씨앗도 생기고요. 근데 경호는 안 그래요. 되게 말랑말랑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좀 말랑말랑해야 열매로서의 쓰임이 있어요. 너무 고집이 세고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열매는 과육이 익어서 세상 속에서 잘 익은 과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고, 그리고 경호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나중에 씨도 남기는 모습이 좋잖아요. 일단 경호는 아직 열매가 아니다. 꽃이 피었다. 이쁘다. 그런데 이 꽃 떨어지면 안 되죠. 12운성의 목욕, 이런 구간이에요. 좀 불안한 시기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변덕장애, 말썽장애 같은 호기심, 또 유흥 이런 것도 있습니다.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목욕지니까요. 목욕지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진 않을게요. 찾아보시면 돼요. 12운성 목욕지의 특징. 일단 경금이 열매로서의 쓰임이 좋으려면요. 따뜻한 날씨로 좀 이렇게 가열을 해줘야 돼요. 온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워지죠. 그게 정관이잖아요. 인물적으로 매력이 있다는 뜻도 되지만 세상 살기에 잘 사회화되었다, 적합하다, 그런 정관이라는 뜻입니다. 경호는요, 경금으로서의 독불장군은 아니에요. 사회성도 좋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관으로 왔으니까 정관으로 아름답게 꽃으로 피어나라, 이런 뜻도 돼요. 근데 아름다운 목욕으로 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바르고 쓰임이 좋고 인정받고 이런 거요. 근데 그 꽃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목욕지 좀 아슬아슬하죠? 그래도 일주 자체가 정관이잖아요. 오화 정관. 그렇게 살아갑니다. 순수하고 사람 좋고 관성일주라서 그런지 천박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정의를, 법도를,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좋아해요. 모임이나 단체, 이런 어떤 조직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아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 조화와 균형을 염두에 두죠. 조직 생활에 최적화된 사람들. 직장명이 좋다고 하잖아요. 같은 경금일주라도 경신이 다르고 경자가 다르고 경진, 경술이 다 달라요. 근데 일단 겉모습은 경금 같아요. 묵직하고. 그런데 그 인생도, 그 인상도 천차만별 다르고 쓰임도 다르답니다. 본격적으로 지지 오화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오화는 여름의 욕망, 아름다운, 화려한 그런 시기입니다. 반듯한 정관으로 태어났지만 꼭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오화는요, 되게 순수하고 따뜻하고 감정적인, 감상적인 그런 예술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오화는 여름의 한 가운데니까. 그러니까 경금의 권력성, 숙살지기, 모질고 제압하고 그런 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경금이 정관, 경호가 되었지만 지지 본성은 목욕지의 마음도 있다. 오화의 유흥성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도 좋아하고 좀 바람도 피우려고 하고 좀 끼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끼가 있다. 그 경호, 오화의 지장간 속마음을 보겠습니다. 병기정, 편관, 정인, 정관. 어쨌거나 관인상생의 기운이죠. 질서에 순응하고 약속 잘 지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조직과 사회에 순응하려고 맞추려고 하죠.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잘 살아가죠. 공직이나 모임이나 아니면은 공공 질서적인 면에서 눈에 거슬리지 않는 모난 행동을 안 합니다. 경호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일단 경호를 보면은 조직 생활, 공무원을 해라, 관직으로 가라, 이런 회사원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도 좋은데 이런 성향의 오화, 정관이 도화살로 작용한다면 그 목욕 도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우자성과 직업성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남자 경호는요, 되게 멋져요. 폼도 잘 잡잖아요. 경금의 남자다움도 있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좀 꼰대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꼰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지오화는요, 여름의 욕망, 현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돈, 여자, 화려함, 애정사, 현실적인, 현세적인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꼰대는 아니죠. 그런 걸 좋아한다입니다. 오화, 목욕의 기운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쁜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나는 경금의 숙살지기로 태어났지만 군엄하지만 내 현실은 한낮의 욕망, 현실, 아름다운 절정의 사오미 이노술의 왕지잖아요. 그런 오화이기 때문이에요. 경금으로 근엄해 보이지만 그 오화는요, 목욕지는요, 어린애같이 좀 말썽 부리고 호기심도 많고 엉뚱발랄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밝고 욕망적인 그런 거 반드시 있습니다. 목욕은 아이 같은 성분이잖아요. 늙은 성분이 아니잖아요. 좋은 뜻으로 말하면은 풍류를 안다, 끼도 있다. 나쁘게는 속과 겉이 다른 겉은 양반인 체 하면서 뭐야 오하는 망신살 그런 말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욕폐지라고 해요. 욕폐지라는 뜻은요, 꽃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정관이 좀 망가지는 것 같은 망신스러운 그런 말도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정관의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니까 좋지는 않죠. 상관, 견관 같은 느낌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경호의 개인적인 면으로 보면은 나는 그런 유혹적인 면이 있다입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인 정관이잖아요. 남들에게는 똑바로 너 법대로 살아 막 이러면서 자신은 또 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정인 정관이 그렇잖아요.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 막 이렇게 자기 위주의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애헴하고 헛기침하고 겉으로 속으로는 첩을 두는 옛날 양반님 같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사람들 안 얌전하다. 애정적으로도 드러내놓고 하는 애정적인 뭐 그런 매력이 아니잖아요. 가을에 바바리를 쫙 입고 깃을 세워요. 그리고 담배 한 대를 쫙 피우는 그 뒷모습으로 꼬시는 남자. 막 그런 매력이에요. 식상적으로는 막 말하고 꾸미고 막 들이대고 그런 매력이죠. 근데 경호의 매력은 관성과 인성의 그런 도화적인 매력이니까 되게 은근하겠죠. 멋지겠죠. 배우자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쁜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은 배우자가 그런 도화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고 끼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남자에게 재성은 경호에게 재성은 인묘 그 목기운이죠. 을목 뭐 이런 거. 그럼 묘목 이런 거. 이런 여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묘목은 꾸미는 글자, 이쁜 글자잖아요. 봄처녀 같은. 그리고 여자 경우는요. 관성이 오하니까 정화일간을 만날 수가 그런 인연을 만나기가 쉽겠잖아요. 정화도 이쁜 글자죠. 묘목도 꾸미기 좋아하는 글자이고 정화는 정인목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좀 따뜻한 사람? 그러니까 경호는 배우자가 이쁘고 꾸미고 끼 있고 그런 인연일 수 있어요. 경호는 뭐 미운 여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운 사람. 이뻐야 돼요. 그러니까 경호가 뭐 얌전하고 절대 바람을 안 피울 것 같은 막 그런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이쁜 여자, 이쁜 멋진 남자를 얻었으면 그럼 남들도 탐내는 거잖아요. 내가 배우자를 고를 때 이쁜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또 그러니까 애정사가 벌어질 수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경호가 애정사, 주색잡기 그런 거 하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남자는 돈, 여자로 망신당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매력 있고 이쁘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그런 소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 일주를 봤다고 해봐요. 벌써 환경적으로 눈으로 그냥 그 사람의 애정사가 보여요. 그럼 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반듯한 공직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불미한 일을 하다가 들키면 명예실추잖아요. 정관이 무기인 사람이 자수상관, 상관경관하는 거죠. 나를 망신스럽게 하는 거예요. 뭐 좋게는 이동수라고 하기도 하고 역마라고 합니다. 꽃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욕폐지라고 합니다. 정관에 꽃이 떨어진다. 수기운, 자, 축 이런 거 정관 오화를 불안하게 하는 운은 좋지 않겠습니다. 그 애정운 면에서도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예
직업적으로도 정인의 자격과 공부 이런 거 연예인을 한다든지 예술인, 교육직 이런 거 하면 좋겠죠? 경호는 정관이 무기인 사람이고 정관을 잘 쓰려면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인으로 정관의 직업을 쓰면 좋겠습니다. 공직이나 직장인, 군 검경 이 정도죠. 어떤 조직의 수호자. 이 사람의 특기가 정관이나 조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정관, 그 오화 속에요. 인성과 관성이 있으니까 내가 내 관을 차릴 수도 있어요. 내 정관성을 공부로 지킨다든지 문서 자격으로 수호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고 뭐 술집, 장사 이런 거는 좀 인생에 부침이 있어요. 그냥 직장생활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정인 정관의 목욕이니까 고지식한 면도 있어요. 사업에 별로 안 좋겠죠. 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어요. 사업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변덕장이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관인상생 하는 게 좋아요. 직장생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반듯하고 보장된 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관성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관이 뭐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안정적인 사업. 식상을 쓴다면 뭐 사주에 식상이 있다면 연예인, 예술 이런 것도 합니다. 잘합니다. 좋습니다. 그걸로 조직에 종사하면 되죠. 쉽게 말하면 프리랜서는 아니란 이야기죠. 사업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내가 관성적인 면이 무기다. 경우가 다 그러냐 하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래요. 구체적으로 나 경우가 월지에 따라서 다른 환경 속에서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일단 경우가 유리한 부분은요. 정인, 정관, 공부와 자격, 그리고 정관으로 내 일터 확보, 책임감, 명예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답니다. 직장명이든 그게 아니든 나만의 관성과 인성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월지를 분석해 볼게요. 자월의 경우 상관경관입니다. 그럼 오화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내 관성이 불안하죠. 내 명예,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자오충이니까 역마로 왔다 갔다 하는 배우자라든지 내가 직업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진짜 그렇답니다. 반드시 인성, 정인 이게 필요해요. 대기만 성형이죠. 공부 자격으로 반드시 직업성을 구해야 되는 사람. 축월의 경우 인성, 정인격이죠. 정인격 일단 좋잖아요. 천을귀인이고 부모 사회성이 천을귀인이니까 근데 축우 원진 됐어요. 축 중에 신금 겁재가 있습니다. 나는 경금은 임묘된 거잖아요. 부모 사회가 나에게 귀인이긴 하지만 나는 왠지 좀 싫어요. 원망. 원진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직업적으로는 어쨌든 정인의 문서를 이렇게 쓰는 사람입니다. 인월의 경우 제격, 인호술로 좋습니다. 편제의 사업성이 좋죠? 뭐 관성사업, 남편복 이런 거 좋습니다. 묘월의 정제격. 꼼꼼한 금전, 정제는 되게 꼼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꾸미는 거잖아요. 그런 관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월의 경우 편인격으로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편인격은 편인 속에서 재성이 있잖아요. 진토 속에 재성이 있으니까 나는 문서로 돈 버는 사람.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4월의 경우는요. 사오미, 편관의 권력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부모 환경, 사회 환경이 좀 빡센 거예요. 빡센 직장 뭐 이런 거. 부모가 물려준 관성, 책임이나 명예 이런 걸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경금은 너무 뜨겁죠. 지지가 막 지저대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큰 집단의 뭐 관성 집단 이렇게 갑니다. 부모의 직업성을 물려받을 수도 있죠. 뜨겁다. 다음으로 오화월의 경우. 오화는 진짜 내가 경우인데 진짜 더 지지는 거잖아요. 너무 뜨겁다. 정관인데 편관 같은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힘든 편관 뭐 다 집어치우고 막 도망가고 싶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애정운도 별로예요. 부부간에 뭐 딱 붙어 살지는 못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걸로 직장에서 자주 보면 어쨌든 스트레스가 쌓여요. 좀 조용히 좀 있고 싶다. 너무 뜨거워서 막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월의 경호, 오미합 정인격이에요. 간목이 임묘하고 을목도 좀 약하잖아요. 타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명, 직장에서 타거라. 부모 유산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 괜찮죠. 정인격이니까 직장 다니겠죠. 그리고 신월의 경우는요. 식신 임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식신의 기술을 막 익혀가지고 관에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관인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뭐 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월의 양인격 경우는요. 내 관, 내 불덩어리로 겁제 유금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기겠죠? 고소영 같은 사람이에요. 되게 이뻐요. 도화에 도화가 겹친 느낌? 반듯한 정관이 양인의 근성까지 있는 거죠. 센 거예요. 그리고 술월의 경우 편인격, 술 중에 신금 양인이 있죠. 이제 편인이잖아요. 편인의 논지로 정관을 대합니다. 어쨌든 괜찮잖아요. 사업을 해도 망하진 않겠죠. 내가 이깁니다. 내가 오하니까. 정인, 편인을 다 쓴다는 것은 진짜 망하지는 않는다는 영리하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해월의 경호. 해수 속에 간목 있잖아요. 편재. 그걸 내 인성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돈 관련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술, 해는 공망이에요. 주류보다 비주류 같은 느낌입니다. 경호는 어쨌든 세상 살기에 유리하죠. 완벽한 일주는 없어요. 사주 글자마다 다른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 일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특징과 주의할 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점만 바라면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개 좋은 점 바라고 1개 주의할 점을 바라면 이거 왜 이렇게 안 좋냐 별로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의할 점을 말해보겠습니다. 경호일주는 목욕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이잖아요. 열매가 아니에요. 그 정관의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는 시기 그런 글자를 좀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몇 가지 사주 명식을 이렇게 제가 소개해 볼게요. 힌트를 얻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계절로만 봐도 아름다운 꽃은 언제 떨어지죠?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관이고 상관으로 때리고 막 겨울에 막 무서리가 내리고 꽃이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중요하니까요.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경호일주 사주를 죄송하지만 소개할게요. 경호가 사회에 편관을 올렸습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신금이니까 권록격, 자립, 경쟁, 투쟁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월지가. 평생 옳은 길을 행해서 자기만의 정의로운 길을 가던 분이에요. 병화, 명예가 목숨줄이잖아요, 이분이. 불법 자금 스캔들이 있었어요. 편관은 쪽팔린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감하신 거죠. 다음으로 연예인 남자분이에요. 큰 사업을 하다가 좀 끝이 안 좋았어요. 편관을 띄웠잖아요. 명예심이 되게 높이 떴죠. 꽃을 과도하게 피운 거예요. 무리한 일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오화의 꽃이 자수에 떨어지죠. 원국에도 있잖아요. 무자년의 자오충. 그러니까 뭐 욕폐지. 상관경관된 거죠. 상관경관에게는 정인이 필수죠. 다음 어떤 또 연예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괜찮습니다. 정관일주, 경호일주인데 사회에 정인을 띄웠어요. 인기인이죠. 겁제격이니까 양인이고 좀 터프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식상 기운이 있어서 그게 내 정관을 치지는 못해요. 정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오화로 사회의 겁제를 녹이는 내가 이기는 형태의 운동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 겁제의 그 양인의 독특한 매력의 연예인. 배우자는 제살 같은 남 같은 남편. 나는 똑 부러진 사람. 운에 따라서 남편이 혹은 내가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운은 오는 거잖아요. 자년, 경자년 이럴 때. 자오충, 상관, 경관. 그러나 나는 정인이 있다. 자수에 자수가 겹쳤다. 안 좋은 거예요. 대운, 세운으로. 상관, 경관. 다음으로 경호일주 이분은요.
이분도 편관병화를 띄웠습니다. 평생 센 관살, 공직, 어려운 거에 그런 공직에 종사하는 분이에요. 이분이들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 명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살 공무원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말 자주 하세요. 정의를 부르짖고. 직장생활 엄청 힘드셨겠죠. 막 오가 2개 있고 막 나는 불탈 지경이다. 막 힘들다. 근데 이 사람 겁제도 있으니까 그 깡으로 하신 거죠. 사주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관살에 명예심으로 꽉 차 있어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사람이잖아요. 특수직 공무원 하면서 모진 일도 다 겪으신 것 같아요. 몇 번 그만두려고 사표를 막 썼대요. 근데 다시 돌아왔대요. 인성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나는 거기를 다니게 되더라고. 이 사람 술, 담배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술은 끊어도 담배는 못 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연지의 도와 양인으로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은 상관, 경관, 경자대운에 정년퇴직하고 유튜버를 합니다. 병화물상을 쓰는 거죠. 이분이 하는 방송이 뭐냐면 세상이 잘못됐어. 고쳐야 돼. 이런 거. 상관, 경관. TV에도 많이 나오십니다. 이분은 기해대운이에요. 다행이죠. 경호는 횟수가 공망이잖아요. 뭐 유튜브 방송 이런 거 잘 쓰시는 거예요. 공망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회적인 쓰임, 아웃사이더 이런 거잖아요. 관직을 내려놓고 그렇게 쓰는 모습입니다. 그 직장 다닐 때보다 행복하신 것 같아요. 경호일주 남편복이 있다고 하고 남자들은 직장복 그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때는 위험하다니까요. 상관, 경관 맞을 때. 그런데 제가 경호일주를 볼 때 개인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반전 매력이 있어요. 되게 사람이 재미없고 고지식하고 막 꼰대 같고 막 그런 겉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오화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 쓰고 문학, 미술, 예술, 풍류 막 이런 거 합니다. 오화의 예술적인 면 그런 모습이 이쁘잖아요. 경금의 딱딱한 껍질 속에 숨어 있다니까요. 이쁜 것을 보면요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얼굴 자세히 보면 콧구멍을 벌렁거리고 있어요. 움찔움찔하는 그런 기운을 제가 봅니다. 못 보셨나요? 마치 경직된 사람이 한번 이렇게 싱긋 웃어주면은 상대방이 되게 뭐랄까 신선한 충격을 받는 그런 매력. 그래서 경우일 중에요 공부 잘하다가 갑자기 예술 쪽이 내 길이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예술적인 걸로 뭐 직장에 가든지 디자인 하든지 막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오화는 욕망이잖아요. 겉은 양반 속은 풍류 그걸 안다입니다. 이렇게 목욕도화는 연지로 보면 더 확실해지겠죠? 다음으로 띠별 성격과 직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주축생은 도화 더 강해요. 인호술생은 장성살이니까 한길정신이 있고 해묘미 육해살 신자진띠는요 제살이에요. 군, 검, 경 이런 뭘 수호하고 지키는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연지와 월지를 보시면 더 직업성이나 성격이 확실해지죠.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호는 엄청 돈 많이 벌고 뭐 큰 일주는 아니에요. 명예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요즘은 돈을 많이 벌길 원하잖아요. 명예 속에 직장 속에 남편 속에 돈 있다. 만인이 그 사람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매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심심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이 고마울 때도 있죠, 당연히. 근데 같은 하루를 무한반복으로 한 30년 이상 더 살게 된다면 지루하잖아요. 운이 오면 긍정적으로 다른 인생 체험을 해보는 수학여행, 체험여행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만약에 운이 좋게 혹은 나쁘게 변화 변동의 시점이라면 나를 시험해보고 체험 학습하고 옛날에는 도화나 역마 이런 기운을 몹쓸 기운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경호일주이고 내 정관, 관을 쓸 수가 없다고 하면 운이 그렇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운을 향해서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정관의 틀을 깨고 나만의 기쁨 이런 거를 위해서요. 바람 피우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